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법 범주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문법 범주란 문장 안에서 일어나는 문법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문법 범주는 높임 표현이 있고요. 사동 표현이 있고 피동 표현, 부정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높임 표현이란 말 그대로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죠. 대상을 높여 말하는 표현법을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높임 표현은 누구를 높이느냐, 높임의 주체에 따라서 주체 높임이 있고요. 객체 높임이 있고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니까 대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주체 높임은 뭘 말하냐?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주체 높임은 뭐라고요? 문장의 주어가 되는 대상을 높이는 거고요. 객체 높임은 서술의 대상을 객체라고 하죠. 그 서술의 대상은 목적어가 돼요. 그리고 부사어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부사어의 대상을 높이면 객체 높임이라고 하고요. 상대 높임은 듣는 사람을 상대라고 해요. 그래서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을 상대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높임 표현은 이 높임을 어떻게 실현해요? 라는 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주격 조사를 이가 대신에 뭐를 써요? 깨서를 쓰죠. 그리고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주체를 높여요. 땡땡시 혹은 의시를 통해서 높이죠. 선어말 어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미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용언, 그죠? 용언에서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것을 우리는 선어말 어미라고 하잖아요. 선어말 어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이 지금 보시는 높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이것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에 따라서 선어말 어미도 달리 쓰이는데요.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아시나 그리고 앗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하죠.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는 는 혹은 니은.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 더 리가 쓰입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어말 어미라고 해요. 이 선어말 어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선어말 어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주체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어휘를 통해서 주체 높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수어휘는 뭐냐면 낮추는 표현으로 바꾸면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특수어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계시다, 주무시다, 드시다, 잡수시다 이런 게 특수어휘죠. 계시다를 낮추는 표현으로 바꾸면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주무시다는 자다, 드시다는 먹다, 잡수시다는 역시 먹다. 그러니까 낮추는 표현으로 바꾸면 형태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특수어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현되는 양상을 한번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할아버지께서 방에서 주무신다라는 예문을 보면 자, 문장의 주어가 할아버지잖아요. 이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라는 조사를 썼고요. 주무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썼죠. 주무시다를 형태소 분석해 보면 기본형이 주무시다예요. 에다가 니은 플러스다. 이때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그래서 특수어휘 주무시다. 깨서를 통해서 주체를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드시다도 똑같아요. 할아버지께서 방에서 식사를 드신다라고 하면 되죠. 할아버지께서 방에서 식사를 잡수신다. 또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신다라고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체 높임 다예요. 그러면 시가 들어간 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할아버지께서 방에서 식사를 드신다 혹은 진지를 드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드신다의 기본형은 바로 들다거든요. 들다에다가 시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예요. 들다가 기본형이죠. 먹다라는 뜻이에요. 먹다라는 것을 들다라고 했으니까 특수 어휘인데 얘는 시가 선어말 어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주무시다에서의 시는 선어말 어미가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형이 주무시다는 주무다가 아니고 주무시까지가 기본형이기 때문이고요. 들다에서는 드시까지가 기본형이 아니고 들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들다가 시를 만나면서 리을이 탈락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가 뭐라고요? 선어말 어미예요.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드시다에서 시는 선어말 어미이고 주무시다에서 시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고 어간이 뭐라고 그랬죠?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입니다. 그리고 주체 높임에서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것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높임은 뭐냐면 주어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께서 방에서 주무신다는 할아버지 자체를 높인 거죠. 이런 것을 직접 높임이라고 하고요. 그럼 간접 높임은 뭐냐면 할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물건이나 혹은 가족관계를 높일 때에는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 스카프가 멋지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주어가 아니고 스카프가 주어죠. 그런데 이 스카프는 할머니가 소유한 물건이에요. 이럴 때는 이 멋지시다가 할머니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고 스카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할머니의 손녀가 방에 있으시다 라는 표현이 있고 할머니의 손녀가 방에 계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맞죠? 바로 이게 맞아요. 계시다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간접 높임에서는 뭘 쓰지 않는다? 특수 어휘를 쓰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쓰지 않는다는 건 만약에 할머니를 직접 높인다면 할머니께서 방에 계신다라고 해야 되죠. 계시다가 특수 어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할머니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할머니의 가족인 손녀를 높이는 거라서 할머니의 손녀가 방에 있으시다. 너무 어색하네. 그죠? 따님이라고 합시다. 할머니의 따님이라고 합시다. 할머니의 따님이 방에 계시다라고 하면 틀리고 있으시다. 왜? 할머니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할머니의 가족인 따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주체 높임은 끝.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 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객체 높임을 실현할 때는 첫째, 부사격 조사 뭐뭐게를 통해서 높이고 두 번째는 특수 어휘를 통해서 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문장 성분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수지를 데리고 공항에 갔다. 여기서는 높임 표현이 쓰이지 않았죠. 왜? 수지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나는 높임의 대상으로 바꿔볼게요. 할머니를 모시고 공항에 갔다라고 할 때는 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이죠. 그래서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모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씁니다. 특수어휘, 그죠? 데리다가 낮추는 표현이고 모시다가 높이는 표현인데 데리다와 모시다는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요것을 특수어휘라고 하고요. 나는 할머니께 무엇을 여쭈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이 여쭈었다를 낮추는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묻다가 되니까 얘도 특수어휘가 될 거예요. 나는 할머니께 무엇을 여쭈었다 라고 할 때 높이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할머니죠. 근데 이 할머니는 여기서 깨가 부사격 조사이므로 부사어를 높인 거고, 할머니를이 목적격 조사이므로 목적어의 대상을 높인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라고 했어요. 드리다의 낮춤 표현은 주다죠. 그러니까 드리다도 특수어휘이고, 할아버지께 혹은 아버지께가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어의 대상을 높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께 여쭈었다, 아버지께 드렸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은 부사어의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를 혹은 그리고 특수어휘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를 사용한다. 요게 객체 높임다고요.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듣는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즉 청자를 높이는 것을 상대 높임이라고 합니다. 듣는 대상을 높일 땐 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높이는데, 어말 어미는 뭐예요? 어말 어미 혹은 종결 어말 어미 중에서도 종결 어미를 통해서 높이는데, 문장 서술어 맨 끝에 오는 것을 우리는 종결 어미 혹은 어말 어미라고 하죠. 예를 들면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경들 안녕하시오. 사위 여기 앉게. 얘들아 공부를 해라. 여러분 공부를 해요. 여러분 공부해 라고 표현해요. 그럴 때 하십시오, 하게, 하십시오 다음에 하오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하십시오, 하게,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까지는 격식체라고 합니다. 격식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사용하는 거죠. 해요, 해는 비격식체, 격식을 갖추지 않는 말투라고 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사용하죠. 하십시오는 항상 비읍시오가 들어가면 돼요.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가십시다. 하오체는 가시오, 갑시다, 가는구려. 하게는 가네, 가는가, 가게, 간다네. 해라는 간다, 가냐, 가거라, 가자, 가는구나. 해요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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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군요. 해는 가는군 이라고 사용되면서, 즉 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하는 게 상대 높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높임 표현의 세 가지 종류를 봤어요. 주체, 객체, 상대. 자, 그런데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시와 깨설을 통해서, 그리고 특수어휘를 통해서, 객체 높임은 조사 깨와 특수어휘를 통해서, 상대 높임은 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실현되는 높임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죠. 그건 뭐냐면 어휘 자체에 높임의 뜻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지는 뭘 높인 거예요? 밥을 높인 거죠. 그리고 식사도 밥을 높이는 표현이죠. 말씀은 말을 높이는 표현, 낮추는 표현에도 사용됩니다. 저희는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왜 낮추는 표현도 높임 표현에 들어가나요? 자, 낮추는 표현도 들어간다고 했죠. 언제요? 상대 높임에서는 낮추는 표현도 있잖아요. 하십시오는 높이는 표현이죠. 하오도 높이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하게, 해라는 낮추는 표현이고요. 그렇죠? 하게, 해라 낮추는 표현이고, 해요는 높이는 표현, 해는 아주 낮추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낮추는 표현도 높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진지는 밥을 높이는 거죠. 할아버지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진지. 할아버지 식사하셨습니까? 할아버지 말씀이 오르세요.
저희 말씀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죠. 저희는 낮추는 표현이죠. 자, 말씀은 낮추는 표현에도 사용해요. 자, 선생님 제 말씀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할 때 이때 말씀은 뭐예요? 낮추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높이는 표현, 낮추는 표현에 다 사용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자, 문장에서 주체, 객체의 상대 높임은 한꺼번에 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문장 한번 볼까요? 할머니라고 일단 불렀죠.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일 거예요. 오시래요. 할머니는 뭐야? 듣는 대상이죠. 듣는 대상이 있으면요. 무조건 상대 높임이 있는 거야. 달리 말하면 대화 상대가 있으면 무조건 높임 표현이 있어요. 이때 요를 통해서 할머니를 높였죠. 그리고 아버지가 진지 드시러 오시래요. 진지 어휘 자체에 높임 표현이 있고요. 드시다. 일의 기본형은 들다에다가 시 플러스 러죠. 그러니까 이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여기선 누굴 높인 걸까요? 할머니, 아버지가 누가 진지 드셔야 되는 거죠? 할머니가요. 할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진지 드시러 오시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진지 드시러 오시래요. 따라서 여기서 시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것이고 들다 특수어의 그 다음에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체 높임이 있는 거죠. 주체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고요. 뭘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했네요? 들다라는 특수어의 시라는 선어말 어미. 만약에 여기 할머니께서가 있다면 깨서라는 주격조사. 자, 듣는 사람이 할머니이니까 상대 높임도 있죠. 뭘 통해서? 요라는 여기서는 어말 어미가 아니고요. 얘는 보조사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자, 요는요. 보조사로 쓸 때도 있고 어말 어미로 쓸 때도 있는데 만약에 얘가 보조사로 쓰였다면 이 보조사를 없애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시래를 분석해 볼까요? 오가 어가 아니고요. 시가 선어말 어미, 네가 어말 어미. 그래서 요가 없어도 되죠. 오시래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또 어말 어미인지 한번 볼까요? 자, 잘 봅시다. 이것은 설탕이요, 저것은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요는 뭘까요? 여기서 이요가 어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탕이라는 게 체언이잖아요. 체언에다 뒤에 오는 건 뭐예요? 서술격 조사죠. 서술격 조사는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어요. 따라서 이가 어간이고요. 요가 어미입니다. 그러면 이 요와 뒤에 오는 이 오는 어떻게 분리해서 쓰냐면 이렇게 마지막 서술의 마지막에 쓰일 때는 오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나열을 할 때는 요를 씁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멈추시오의 오와 드시오의 오는 당연히 종결어미겠죠. 왜냐하면 이 오를 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용언에는 어간과 어미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만약에 오가 빠지면 들다에다가 시가 선어말 어미, 어미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오는 어말 어미고요. 멈추시 오도 똑같아요. 기본형이 멈추다. 시가 선어말 어미, 오가 어말 어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론을 다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제가 몇 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태우기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를 높임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삼촌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었다. 혹은 시와 엇을 축약해서 주셨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장 넘겨서 문제 4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인 높이는 대상을 찾고 그것의 문장 성분을 적어보자 라고 했네요. 여기에서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어르신을 먼저 뵙고 가겠습니다. 높임 대상은 목적어인 어르신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어르신은 다음에 뭐가 쓰였어요?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였으므로 얘는 어르신은 목적어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뭘 통해서 높이고 있어요? 뵙다라는 특수어를 통해서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느들을 각각 분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선생님, 상대는 뭐예요? 듣는 사람이니까 기억의 상대는 선생님이 될 거고요. 상대를 높였죠? 당연히 상대가 있으면 높임 표현이 있어요. 있고요. 높임 실현 방법은 비읍니다. 를 통해서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에서 객체는 누구인가, 즉 목적어나 부사어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거죠. 그럼 기억에서 객체는 부사어 저가 되는 거죠. 객체를 높였는가요? 안 높였죠. 높임 실현 방법은 없죠. 안 높였으니까 상대 높임만 낮추는 표현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지금 뭐 살펴봤죠? 높임 표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